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포스코의 환경과 노동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시의원들은 포항제철소의 환경 대책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경북은 일주일째 한 자릿수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고 대구도 한 달 만에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여기에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스코의 환경과 노동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인 포항시 의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포항제철소의 환경 대책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의회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하는 검은 분진의 원인으로 석탄 원료 야드장을 지목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검은 분진이 제철소로부터 불과 700여 미터 떨어진 해도동과 송도동, 청림동, 제철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침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제철소 고로 브리더 문제에도 손을 놓고 배짱 운영 중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포항제철소는 이렇게 안 한 이유가, 자동 안 한 이유가 50년이라는 포스코가 생겨서 되었습니다만은 정말 그 수익만 올릴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는 같은 제철소가 들어서 있는 당진시나 광양시보다도 포항시의 환경 수준이 가장 열악하고 뒤처져 있다는 것이라고 시의회는 지적했습니다. 광양시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제철소에 대한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문제 제기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에서는 오히려 더 이러한 부분들이 적었다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포항시 현주소가 아닌가요? 포항제철소와 달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원료 밀폐화를 모두 끝내고 브리더 집진시설도 이미 설치해 운영 중인 데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포항의 포스코 관련 환경 노동 대책이 이렇게 타 지역보다도 뒤처진 것은 근본적으로 포항시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뼈아픈 지적도 나왔습니다. 포항제철소를 비롯해서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일자리가 안전한가라는 걱정을 포항 시민들이 늘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포항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포항시는 환경 문제는 경북도청과 환경부, 산재 사고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에 대해서 사건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정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파견 나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이제 저희들 지역에 있는 기업체다 보니까 지역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에 대해 시의회는 포항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포항시가 다른 기관의 문제를 떠넘기지 말고 적극 나서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환경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뭐가 시정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안전관리 또는 제 협의체 TF팀은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이렇게 행정적으로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직접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심각한 화두로 떠오른 포스코의 환경과 노동 문제에 대해 포항시가 이전과 달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지난 2월 실시한 산업재해 청문회 후속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이미자, 홍석준, 김웅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청문회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규모 특별 근로감독을 받은 포스코가 노후 설비에 대한 적기 투자와 수립된 대책이 확실히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2016년부터 올 4월까지 중대 재해 사고로 20명이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자 국회는 포스코를 상대로 최초로 청문회를 개최했고 지난 5월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째 한 자릿수로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던 대구도 확진자가 한 달 만에 한 자릿수로 줄었는데요.
50대 백신 접종이 다음 달 시작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도 곧 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명으로 줄었습니다. 유흥주점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9명 이후 하루 최고 74명까지 급증했다가 28일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확진자는 줄어들고 완치자는 늘면서 지난주 500명에 육박했던 격리치료 확진 환자도 260명대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경북도 확진자 3명이 나와 지난 11일부터 7일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0시 이후 확진자 11명이 추가되는 등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다수 무증상 확진자나 기존 감염자로부터 접촉한 보균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구시는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한인 오는 20일 이후에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회나 사적 모임, 야외 활동 인원 제한도 조정이 예상됩니다. 백신 접종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 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50대 이하 접종도 시작합니다. 다음 달에는 50대와 교직원이 접종하고 8월부터는 18살부터 49살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예약 순서대로 접종합니다. 대구의 접종 대상자는 50대가 42만 명, 18살 이상 49살까지는 103만 명입니다. 유흥주점 집단 감염 한 달이 지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백신 접종이 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개장하는 전국 267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수질과 백사장 오염도를 조사합니다. 바닷물에서는 장구균과 대장균 검출 여부를 조사하고 백사장 토양에 대해서는 납과 카드뮴, 육가크롬, 수은, 비소 등 5개 항목이 검출되는지 검사합니다. 해수부는 다음 달 초까지 검사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성분이나 물질이 나오면 제조사와 원인 분석을 하고 필요하면 해수욕장 개장도 연기할 예정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을 놓고 민주당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당헌 당규에 명시된 후보 선출 시점이 다가오는데 후보들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권의 대권 후보 경선 연기 논란이 대구 경북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호남의 전 현직 교수 160명이 국회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경선 연기를 비판한 데 이어 오늘은 민주당 대구 지역 위원장들이 나섰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때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경선 일정을 연기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당헌 당규의 원칙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고민이고요. 두 번째로는 9월 달이 되면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선을 연기한다 그러면 이 정기국회 기간에 당내 경선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선 180일 전에 대권 후보를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60일 뒤인 120일 전에 대권 후보를 정합니다. 당은 당규대로 하면 대권 후보가 2달이나 더 네거티브 검증에 노출돼 불리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6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야당 후보가 결정되기 이전에 확정된 여당 후보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 이 검증이 네거티브 검증으로 흐를 때에 받을 수 있는 일방적인 그 피해들,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대구 경북에서도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라집니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연을 확장하고 같이 또 민주당원의 마음을 끌어당길 것인가, 이 생각보다는 자꾸 특정 후보하고 연계해서 자기 목소리 내는데 급급한 거는 저는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은 당규에 명시한 후보의 선출 시점이 점점 다가올수록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시장 치적 홍보글을 올린 경주시 공무원에게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경주시 선관위는 경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개인 SNS에 시의 실적을 알리는 글을 올리면서 준하경 시장의 치적 홍보글도 같이 올린 공무원들을 최근 소환 조사했습니다.
선관위는 적법한 글은 올릴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장 치적 홍보글을 반복해서 올리거나 조직적으로 퍼뜨리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양 산업인 원자력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의원은 전 세계 원전 시장은 갈수록 줄어들어 해외 원전 수출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반면에 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속히 증가해 연간 30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며 많은 국가가 재생에너지를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태양광 에너지로 산림이 훼손되고 태양광 설비 부품은 중국산이 많다는 주장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장마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흐린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또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했는데요. 상층으로는 찬 공기가 자리하고 있어서 밤 시간대에는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이 가늘고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비는 짧고 국지적으로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도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해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는 낮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5도, 포항과 영덕 27도, 경주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9도 분포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도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도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달부터 급성 호흡기 질환인 레지오넬라증 피해 예방을 위해 병원과 목욕탕 등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오염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도내 23개 시군 다중 이용시설의 냉각 탑수와 수도꼭지 냉온수, 공공장소 분수대 등 오염 취약시설이며 검사 결과 기준이 초과된 시설은 청소와 소독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0세 이상 만성 질 환자가 많이 걸리는 레지오넬라증은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최근 3년간 경북에서는 75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울릉군은 청렴도 측정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 29건을 행정 조치하고 6건은 회수 등 재정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감사는 업무 추진비 등 각종 예산 집행과 출장 협의, 시간의 수당 집행, 근무 상황 관리 적정성 등 내부 청렴도 측정 항목인 청렴 문화와 업무 청렴 분야에 초점을 뒀습니다. 울릉군은 다음 달부터 내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익명 제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직 기강과 복무에 대해서도 연중 감찰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경북에서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2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알림이에 공시된 초중고 입학생 수 현황에 따르면 경북 지역에서 올해 입학생이 없는 학교는 28개, 입학생이 1명인 학교는 34개 교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입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곳도 229개 교로 전국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포항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공모합니다. 제안 대상 사업은 포항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사업과 주민과 지역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 등이며 개인이나 특정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행사와 축제, 타기관, 소관 사업은 제외됩니다. 접수된 제안 사업은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데 시민 누구나 다음 달 16일까지 포항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포항 장량 국민센터 수영장과 여성문화관 수영장에 오는 21일부터 일부 운영을 재개합니다.